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30분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8.09% 상승하면서 이전치인 7.82%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0.3% 하락하면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4월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글로벌 증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과연 파월 의장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선견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견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이고요. 요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굉장히 중요한 날 바로 직전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 그렇네요. 자, 몇 시간 남았죠? 4시간 정도 남았나요? 4시간 정도 남았네요.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오늘도 좀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후 새벽 한 3시, 4시경에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 결정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럼 바로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 인사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중요한 날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 나오시니까. 지난주 CPI 발표할 때도 제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금요일도 네, 함께 해주셨고요. 대단한 날이었죠. 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개파락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좀 안 좋은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시장 전략이 완전 변경이 됐어요. 이번 물가 상황으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읊어드리는 상황 연출할 건데 오늘 좀 센 멘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한 주 동안 있었던 정확한 변화에 대해서 측정드리고 이게 왜 나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신세계 리턴즈 언제나 정확한 시장 시나리오 짚어드리죠. 오늘도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측치를 하회하며 6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긴축 우려에 한 달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7월 13일에서 16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며 연준의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52% 상승한 11,51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77% 상승한 온스당 1,82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51% 하락한 배럴당 11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3% 상승한 1.04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5월 CPI가 최대 폭으로 치솟으면서 또 글로벌 증시 모두 얼어붙었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1%대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등하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약보합권에서 3.38%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오늘은 나스닥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왕마스터님 매도, 그리고 선견마스터님은 관망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선견마스터님의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관망을 들었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르는, 지금 이 시간대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르는 이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큰 이벤트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매도 요정답지 않은 멘트신데요.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조금 네. 있다가 예. 큰 폭의 변동이 될 시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 시간을 조금 즐기셔라. 요 정도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 네. 자, 시장 얘기를 조금 해 볼까요? 네. 잠깐 내렸다가 네.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 잠깐 보시면 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무조건 이번 달, 그러니까 뭐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무조건 75 BP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75 BP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5를 올리지 못하면 다음 달에 혹여 물가가 살짝 뭐 0.1이나 0.2%라도 잡힌다라고 하면 페드는 다음 달에 못 올립니다. 못 올리면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시장이 충격을 왜 받느냐? 자,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쓰면서 정상적으로 이 시장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쓰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과열된 시장이 쿨다운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살짝의 경기 하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 하강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충격이 왜 왔죠? 자,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소위 얘기해서 병이 든 몸인데, 그렇죠? 주사를 투입했는데 전혀 약발이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긴축에 대한 이런 약의 투여, 거기로 인한 시장의 하락,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절차대로 가는 건데 지금은 뭡니까? 이런 정책들의 약발이 안 먹어요. 근데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으로 지금 지수가 하락 중이다. 이거는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강조드린 내용이 있었죠. 시장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시장은 하락을 해야 되며 실업률은 높아야 된다. 경기는 안 좋아져야 된다.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절차대로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 물론 페드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렇습니다. 뭐 조그만한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후행적인 지표를 보고 후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자, 지금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다. 제가 여기 PPT 보시면 오판이 남긴 참패라고 일단 타이틀을 좀 적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그리고 옐런의 발언을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보죠. 파월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외치고 있고, 자, 옐런 같은 경우에는 자, 노동시장의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었죠. 이거는 저는 완벽한 오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경제학적 이론을 그네들이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는 시장에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내놔야 된다. 경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오거든요. 자, 저는 7월에 0.75%를 올릴 것이다 라고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0.5%를 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어떻게 됐죠? 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전혀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약발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아, 더 강력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잡히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혀 약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6월 달과 7월 달과 8월 달을 일단 예상을 해보죠. 제가 주말 특강에 굉장히 강조를 드린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잡힌다. 이건 잡힙니다, 여러분. 왜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잡혀요. 근데 문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바이든이 어떻습니까? 사우디로 날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사우디를 가봤자 공급이 그렇게 많이 풀릴까라는 데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달 내일입니다. 내일 무조건 75를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시장에 충격을 줄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일단은 하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S의 공포. 자, 스태그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하강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요. 자, 일단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라고 쳐도 자, 수요 측면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된다. 지금은 써야 됩니다. 이제 써야 돼요. 너무 늦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보복 소비가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주거비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지금 맨하탄에 지금 월세 평균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뜬 걸 저도 봤는데요. 맨하탄의 월세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한화로. 자, 주거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소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유가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자, 떨어질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차치하더라도 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러려면 연준은 카드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쓸 카드는 다 썼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더 임팩트 있게 시장에 때려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일단은 QT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자, 가장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0.75% 이상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강력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자, 제가 경기 사이클을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기 사이클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건데 경기는 항상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여기니까요. 화랑을 겪고요. 고점에서 경기 하강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강이 더 심해지면 침체를 겪고 침체를 겪으면서 다시 리커버리, 회복기를 갖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의 반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200년 넘게 데이터로서 증명된 이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좀 그려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한 1년여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욕심이에요. 저는 이거 욕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기 사이클에 역행하는 건요, 화를 부릅니다. 그 화가 뭐냐? 저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없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침체를 겪지 않더라도 얼마간의 경기 하강 꼭 필요하다. 왜냐? 이게 안 되면 스태그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사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일은 무조건 0.75% 이상 올려야 된다. 그리고 올릴 것이다 라고 제가 좀 확신을 하고 있고, 자, 저번 주에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마쳤는데, 그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라이브로 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일단은 좀 보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좀 짧게 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우리 금융 위기죠. 이 회색이 금융 위기입니다. 금융 위기 전 수준보다 더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게 뭐냐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역을 사실은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expected죠. 이 기대가 아니라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사실은 좀 의역을 해야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다음 달 어떻게 예상할 것이냐.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간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다음 달에 어떤 물건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 내가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물건을 안 내놓습니다. 왜? 다음 달에 물건을 내놓으면 내가 물건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린 것 중에 월요일날 키워드 잡아드린 것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체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도 높게 하셔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것과,
경기 순환 사이클에 역행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뭐다? 정책들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다. 그래서 경기 하강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조금 이따 국내 시장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또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좀 대기 모드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망하자라고 오늘 전략을 세워 주셨고요. 이제 빅스텝을 하게 된다면 좀 시장에서 실망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이언트 스텝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양날의 검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 긴축 공포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좀 휘청한 그런 상황인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20%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매도 전략을 세워주신 해왕 마스터님의 시장에 대한 또 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만 따지면은 오늘도 매도 수급을 더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우리 디데이죠. 내일. 그렇죠. 저희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네, 않았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내일 이 시간하고 이제 새벽 시간대 열리는데 예. 거의 가이드는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네. 페드웨이에 대한 가이드 어느 정도 거의 나온 상황이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75bp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난주까지는 사실 75bp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면은 거의 묻히는 얘기였거든요. 예. 상황이. 근데 지금은 50bp를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묻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완전히. 왜냐면 이제 한 주 동안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변화가 너무 좀 급격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발표 이후에.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차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은 11,500 라인 이탈 나오면은 그때부터 매도 수급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정했습니다. 11,480입니다. 11,480. 11,400.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그때부터 매도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파동에 대한 변형 형태가 드러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네. 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라는 표현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일봉상 지금 나스닥 지수가 RSI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반증이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충격에 대한 부분으로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버티고 구간이 MAC에 내려가면 안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시그널이 좀 잡혀요. 상황이. 페드 회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온 내용 그대로 시장 반영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반등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감에는 저는 글쎄요. 보기 힘들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 얘기가 필요해요. 시장이 만약 반등 조건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재료가 다 소멸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료를 소멸시키기에 일주일은 너무 짧죠. 여러분들.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지금 금요일이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료를 소멸하기엔 너무 짧고 지금 나올 내용은 다 뻔히 보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주거 비용 낮추고 상황이. 물가 내려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금리 인상하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근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어떤 물가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7월에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하고 이거 굉장히 이제 사우디 방문 내용도 굉장히 웃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유가를 하게 되면 얘기를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일주일 동안 변화된 감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일으킬 건가 아닌가 그 부분 좀 측정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저는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좋아해 주신 이유도 제가 항상 솔직해서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물가에 대한 신고점 자체 돌파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들어갔듯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CPI 수치가 동결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반등이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가미될 겁니다 라고 표현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고점만 안 넣으면 돼요. 근데 금요일에 와 8.6%딱 고점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매주 앞으로 금요일날 출연합니다. 근데 마가 떴어요, 생방 중에.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이 마가 떴어요. 시장이 너무 급락했잖아요. 이게 급락도 급락했지만은 네. 이거는 완전히 네. 지금도 좀 막아 뜨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가 이게 기록이 그러니까요. 이거 좀 웃으면 안 돌아가신 것 되는데 같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마가 좀 많이 떴어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 그러니까요. 떴는데 네. 할 말을 잃은 거죠. 네, 제가 좀 텐션 올린다고 네. 그때 이게- 말씀이 괜찮으신가? 그죠? 예. 와, 아, 봤어요? 네. 생방으로 좀 본방사수 하고 제가 계셨다고 그때 하네요. 레포 금리 한다고, 왜냐면 CPI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냥 네. 레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지금 시장 구조에 대해서 이거 가려고 했는데 레포 얘기할 때가 아닌 거야 지금. 월요일에 너무 뻔히 보이는 장이 연출이 된 거예요. 예. 왜냐면은 미장은 야간에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급이 나스닥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미증시를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스닥이 계속 하락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근데 이게 반등이 안 와요. 조정도 안 오고 그냥 스탑이 돼 버리면 주말 사이에 네.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개장을 코스피에 딱 하자마자 그냥 갭이 떠버리면서 완전히 하락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 근데 말씀해 문제는- 주신 그대로 네, 나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네. 제가 그냥 정말 힘들게 얘기한 거예요. 신세계에서. 사실 금요일날 얘기했던 게. 네. 여러분들 이거 저점 깨고 개파락을 저점 깨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라고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인 거 알아요. 네. 여러분 심각한 얘기인 거 알고. 근데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해 네, 주셨죠. 무거운 마음이었죠. 왜냐면은 이게 바뀌어 버린다면 그냥 이거는 자이언트 밀고 가겠다 이 얘기가 나올 게 뻔히 보였거든요. 이거 MBS 갖고 안 되겠다. 원래 QT가 6월 15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국채랑 오늘 기준이죠. 예, 대차대조표 축소가 들어가요. 예, 국채를 재입찰 하지 않는 구조죠. 근데 MBS 채권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를 증대시키는 건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채권 매각 갖고는 힘들겠네. 채권 매각은 심지어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없어요, 크게. 이 얘기가 있잖아요. 금리 1, 2회에 대한 인상 효과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이미 재료 소멸이 다 된 거고 시장 반영이 들어간 거고, 실제 매각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6월 15일 기준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야겠죠. 예. 그러면은 물가에 대한 영향은 이제부터 이제 QT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서 판단하지만, 이미 떴다는 건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건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 계획을 어떻게 지금 확률적으로 가지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월 16일 기준으로 원래 이 금리 모니터링을 안 해요. 왜냐면 금리라는 기준은 워낙 사이클이 미리 선제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전주예요. 전주 3.9%였죠. 지금 몇 프로인가요? 앵커님 보이시나요? 네. 와.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전주에 3.9%였어요. 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역전됐네요. 근데 지금은 99.7%예요. 이거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원래 이제 페드 회의를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정말 좀 딥하게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원래 이런 경우가 없어요. 네. 제가 그리고- 한창 2018년도, 19년도 금리 인상할 때도 네. 이제 다 때려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는 할지 안 할지
그 구분이 명확하게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원래 워낙 연준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네. 현실상. 한 주 동안 3.9%에서 99.7%까지 올랐습니다. 네. 한 주도 아니죠. 불과 3, 4일 만에. 그렇죠. 월요일부터 갑자기 쏟아져 나온 내용은 그냥 원래 이제 설마 저는 이 생각도 가졌었어요. 이게 월요일 기준으로 45%였거든요. 월요일 기준으로 45%였어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불과 또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99.7%까지 친 거예요. 상황이. 원래는 저는 7월까지는 예상했어요. 아, 7월 자이언트 스텝 하겠네. 근데 이건 웬걸? 6월부터 완전 궤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장이.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 FOMC 회의에서 집중할 요소는 뭘까요? 내일 말고 앞으로 시장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 뭐 물가를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한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면 그때부터 시장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기준점을 내려드릴게요. 지금은 자 6월입니다. 6월 99.7%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자 7월 볼게요. 자 7월 96.8%입니다. 확인되셨죠? 예. 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7월엔 0.4%였어요.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자, 근데 지금 96.8%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연말 금리 한번 봅시다. 중립금리. 지금 몇 프로가 제일 높나요? 여기 보이시죠? 58% 확률로 3.5%에서 3.75%.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나왔던 게 이제 70년도인데 맞잖아요. 상황이. 그때 저도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여러분들 불과 웃긴 게 뭐냐면은 올해 초 1월만 하더라도 제로금리였죠. 그때 막 테이퍼링 종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시기인데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 5월 하냐, 3월 하냐 이것만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12월 들어가면은 금리가 3.5%랍니다. 내년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금 4.5%까지 만들어버리겠다고 미국 금리를. 네네. 제가 다른 나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뭐 저기 이제 후진국 기준으로 잡는다면 10% 올라가든 15% 올라가든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 그 달러에 대한 가치 어떤 부분이 너무 양적 완화에 뿌려진 부분도 있고 네. 물가 상승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예. 근데 이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 58.3%를 3.5%에서 3.75로 만들겠다는 구조를 나온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지금 나오는 게 2.75%인데 시장 사이클상 얘기를 하면은 와 이거 반등 들어가고 이제는 어떤 박스 모멘텀, 하방 박스 모멘텀 나오는 건 기정화 사실인데 현실성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건 높아도 너무 높아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1%포인트 뭐 인상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고점 깨지면 그 얘기 하겠죠. 한 번 더 깨지면 한 달에 대한 여유가 또 가질 거예요. CPI. 아. 근데 또 깨지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가 지금 상승을 당장,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걸 하는 당장은 네. 1%에 대한 얘기는 일단 현실상 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수치값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예. 내일 기준으로 본다면 내일은 일단 현실성은 없습니다. 내일은 현실성? 내일은 현실성이 없어요. 1%는. 예. 네, 지금 3.2%거든요. 75bp만 하더라도 되게 대단한 건데 이게 기정화 사실이 된 거예요. 예. 네, 현실적으로. 1%는 좀 염두하지 맙시다. 네. 만약에 1% 뜨면 네. 그냥 이거는 오히려 시장의 선물에서는 충격을 매도 찍으면 수익 나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크게 충격을 크게 받고
단기적인 충격을 크게 받고 그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근데 저는 괜히 생각도 있던데. 1%까지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현실성 없는 얘기가 이루어졌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더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네. 이거는 물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이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자, 일단 여러분들 차트 얘기만 먼저 할게요. 이 RSI 나왔죠. 이거 체크해야 되고요. 이거. 자, 이제 수급 들어갑니다. 자, RSI가 나올 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봉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일본 기준인데 좀 심하게 꽂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세게 내려옵니다. 지금 하방에 대한 수급 여건이요. 2320까지 열려요. 단기적으로. 1320이요? 네, 2320이요. 2300 인근까지는 일단 붙습니다. 네, 차트로만 보게 된다면. 2400도 차트- 깨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깨질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원래는 저는 여기 단가 2550을 지지한다는 여건이었는데 CPI 뜨고 완전 전략이 완전 온수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상승에 대한 구조가 올라갈 수 있는 장이 현실적으로 여기 모멘텀에서 바닥 따지기가 들어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50bp 올리고 미국에서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으로 물가에 대한 안정화를 기여했다라고 가정을 열었을 때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었고 이제 4월 나왔던 어떤 물가 상승률이 5월에 뜨잖아요. 발표하잖아요. CPI가 한 단계 눌러갔었고 근데 5월 발표, 5월치에 대한 내용이 6월에 발표했는데 이건 웬걸? 날벼락 맞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기술적 분석으로 염두를 해둔다면 2300선까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국이고 완전하게 이제 상승 장에 대한 전환이 들어가려면은 현실적으로 2700선을 안전하게 뚫어줘야 돼요. 그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장기 섹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장기 밸류를 가지고 논할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단기 위주, 차트 수급에 대한 위주. 그 위주가 살아남을 방법으로 유일하게 남는 상황이에요. 염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내년에 4.5%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연중 과제겠죠. 이 확률을 낮추는 건. 물가 안정화 들어가면 당연하게 자이언트 스텝은 물러설 거고 그때 시장 반등이 완전하게 돌아설 거예요. 네. 지금은 근데 그걸 논할 단계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최소한 한 달 기간 동안. CPI 지난주 떴잖아요. 그죠? 상승에 대해서 논할 자리가 한 달의 기간 동안 다음 물가 발표치까지 얘기할 자리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한 요소죠. 어떻게 보면 주식, 그죠? 비트코인. 심지어 안전이라는 칭하는 어떤 긴축에 대한 강한 시그널 때문에 부동산까지 위협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꺼내드릴게요. 이게 조만간 나올 거예요, 또 뉴스가. 네, 어떤 말씀이시죠? 채권 스프레드가 한 번 더 역전 나옵니다. 아, 네, 조만간. 이미 역전이 드러났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또 이제 뉴스를 도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을 하겠죠. 네. 굉장히. 화면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자 수치로 지금 보시면은 0 자리 인근에 지금 머물러 있죠. 상황이. 이거 역전 들어갑니다. 또 도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전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엄청난 요소 작용은 안 해요. 이건 워낙 이제 어떤 금융에 대한 밸런스를 꼬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장기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다시 반등이 들어간다면 이때 빅쇼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일단은 좀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대한 얘기고 이것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것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은 파생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줄 부도가 난 거고 리먼 브라더스, MBS 채권에 대한 구조가 뭉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나오는 화두에 대한 얘기는 단순 미국이 발행한 국채 본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한 다음에 채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린 시간 하나 두겠고 내일 페드웨이가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확률이 완전히 말도 안 될 정도 뒤집혔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시장 상승에 대한 반등 요건은 단순 지금 현시에상 75bp 있죠. 여기서 50bp만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시장 올라가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기대하기엔 다음 물가 발표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불안성이 조성되는 페드 회의가 열리더라도 나오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연출되는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일단 정식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마가 좀 길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코스피가 좋지 않다는 걸 언급드린 거고 네. 월요일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네. 단순히 지수, 수치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장 반등이 들어가려면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단순 50 베이시스 포인트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 다음 달에 발표 나오려면 한 달 남았죠. 시장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수급 여건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반응이 계속 들어가고 불안성이 조성될 거니까. 그 상황에서 또 채권 금리 역전도 또 뉴스 나오겠네. 불안감 더 조성이죠. 상황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이 새벽 3시에 이제 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새벽 3시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새벽 1시에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먼저 예방주사를 위해서 입을 열 예정인데요. ECB에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유럽과 미국의 양대 정상이 발언에 나서는 빅데이인 오늘입니다. 이를 대기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채권 공포지수가 2년 전인 패닉장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2017님께서 연준이 6월에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시장에 더 좋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선겸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 답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예. 내일 0.75를 올리든 네. 0.5를 올리든 네. 진짜 1.0을 올리든지 상관없이 네. 시장은 하락을 해야 돼요. 저번과 같이 네. 0.75를 안 올리고 0.5를 올렸기 때문에 네.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내일은 정말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상관없이 시장이 하락을 해야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거다. 네. 일단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혜원 마스터님께서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국내 시장은 제가 PPT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짧게 좀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 포인트 짚는 건. 예.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슈팅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작년부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의 슈팅 자리가 1번 슈팅 자리였고 2번 슈팅 자리였는데 하락으로 가면 2번 슈팅 자리가 1번으로 가겠죠. 이게 국내 선물 360포인트였고요. 코스피 2750포인트였는데 1월 25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슈팅 자리가 최근에 325, 국내 선물 325포인트였고 코스피는 2450포인트였죠. 오늘 일단 찍었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두 번째 박스를 일단 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박스에서 쌍봉 그린 슈팅 자리가 있습니다. 이 슈팅 자리가 어디냐면 2220에서 2270. 여러분들 코스피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20에서 2270포인트까지 일단 좀 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선물은 295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제가 보고 있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기간을 정해드린다라고 하면 3쿼터까지, 3쿼터면 7, 8, 9죠? 예, 7, 8, 9까지는 9월에 사실은 제가 간다라고 일단은 보는데 7, 8, 9까지 해서 2220 정도
하단으로 일단은 찍을 건데, 자, 그러면 최하단은 어디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첫 번째 박스가 202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물 차트기는 하지만 코스피 환산을 하면 일단은 2020선이거든요. 2020선을 일단은 보여주리라 본다. 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체크 포인트를 첫 번째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은색 선이 61선인데요, 여러분. 자, 국내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61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2022년이거든요. 자, 2022년 초를 제외하고는 여기도 한 번 넘었습니다. 한 번도 61선을 넘은 적이 없는 완벽한 대세 하락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변곡이 아닌 매수 포인트, 진정으로 매수 포인트는 어디냐? 저는 여기로 보는 거죠. 61선을 넘는 61선을 지지를 해야 진정으로의 매수 포인트가 일단은 나올 것이다. 요거 한 가지. 자, 두 번째, 패턴은 그럼 어떨 것인가?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패턴은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박스 횡보 치고 레벨 다운 했고요. 박스 횡보 치고 레벨 다운, 박스 횡보 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레벨 다운.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박스 횡보 여기까지 치고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박스 횡보를 치겠죠. 박스 횡보를 치고 다시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런 모습을 올해는 최소한 올해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제가 조금 예측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220포인트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좀 저점을 낮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보고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좀 저희가 좀 마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힘이 되는 마지막 한 말씀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매도 먼저 맞는다고 했는데 네. 태풍이 친데 무지개가 가장 이쁘대요. 또 굉장히 좀 감동적인, 네, 시적인 말씀해 성견님 주시네요. 또 어떤 멘트 할까 저도 궁금한데 그 다음에 시장이 여러분들 저는 그 예.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활동이 레버리지를 품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모든 부분에다 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즐길 건 즐기자. 네. 이주의가 강해요. 투자라는 건. 지금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면하지 말아요. 네, 외면하지 말아요. 투자 활동을 안 하더라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훈적인 장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왜 이런지, 왜 이렇게 가는지, 앞으로 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 이해도 자체를 품는다면 그 다음에 또 유동성 장이 안 열릴까요? 또 와요. 또 즐기고 피할 거 피하고.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시나리오 다 외우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지런한 또 투자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견 마스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굉장히 감성적인 네. 멘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 해외 선물을 하시면 숏을 치실 수도 있고 숏 포지션을 치실 수도 있고 공부가 정말 많이 됩니다. 특히나 현물 하시는 분들 해외 시장 흐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자, 해외 선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이 높음에도 골이 깊죠.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또 높은 산이 오기 마련입니다. 주식은 심리전인 만큼 또 여러분들의 심리 잘 다스리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샵 05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준비하고 계십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
QR코드 스캔하시고 또 입장해서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